1년에 6개 과목을 이수해야만이 또 6개 과목을 평균 60점을 맞고 또 가락이 40점이 있으면 되고 40점 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40점 이하로 안 해요. 40점이라는 것은 미만하면 포함이 안 되지만 이하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8개 맞히면 되고 7개 맞히면 안 돼. 하여튼 상당히 쉽게 말하면 어려운 시험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고. 그만큼 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기사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과 장수와 부자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요 여기에서요 강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주일날입니다. 하나님도 오늘은 온전하게 쉬어라 그랬는데요. 쉬지를 못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별로 여유가 없어요.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이런 얘기해서 1과목 시작할 때 왜 해야 되는 건가, 왜 사는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왜 살아야 되는 이런 목적을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도 지금 5개 과목을 했잖아요. 그죠? 6번째 과목을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달려옵니다. 여러분이 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간수로 100시간만 투자해요. 100시간. 100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사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을 저한테 하루에 8시간까지 계속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온전히 24시간씩 일주일만 투자한다면 합격한다.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저 그렇게 강의됐고, 실제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평생 동안 여러분 일하는 시간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시간밖에 못 한다 그랬어요. 왜? 안전관리를 다 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은 바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또 건강과 장수에 결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는 돈을 벌어 가지고요.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남도 배려하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전기사 자격증 따는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6번째 장은 특별한 일이 없나 만점이 됩니다. 왜 만점이 되냐? 건설안전기술은요. 건설공사의 안전교육부터 마지막 운반 하역 작업까지 이렇게 표현됐지만 여기는 알아둘 게 있어요. 몇 문제 출제돼요? 20문제 출제돼요. 20문제 중에 17개 내지 18개가 다 법으로 되나요? 법. 좀 더 줄인다면 14개 이상이 법으로 된다. 그럼 실제 내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보다는 우리 교재의 특징은 합격 날개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할 거고요. 특히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올 것입니다 하고 또 특히 여러분 실기 필답형이나 작업형에도 모두가 다 건설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다른 말로 하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출제가 됨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좀 깨끗하게 지우고 바로 우리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입니다. 그러면 야 기사만 얘기하냐? 아니죠. 산업기사는 몇 과목? 5과목이지만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5번째가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산업기사 보이는 분도 그대로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5번째 과목. 왜? 2과목이 한 개 훔쳐져 있는 것 밖에 보이죠. 그러면요. 특히 6번째 과목에서 첫 번째 장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는 6번째 과목 첫 번째 장은 건설공사의 안전에 기여해요. 가령 건설공사 안전에 기여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항상 뭐라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정재수가요 나와가지고 이번 장에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주냐? 가설공사라는 말이 있어요. 가설은 뭐냐 그러면 진짜가 아니야 가짜였자면 왜?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설공사를 했다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요. 가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시작이면 또 최초의 작업입니다. 이런 말로 하면 야 우리 안전관리론이 아니고 인간공학 시스템하는데 최초는 PHA라는 말, 이 말을 또 기억해야 돼요. 본광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시설 및 설비로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할 때 또 사고가 나. 철거, 정리되는 임시공사야. 그래서 가설 구조면은 가설 건물, 비계, 지붕, 가설 통로, 울타리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요런 내용 어디에 나오냐?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모법인 법과 연가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지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의 시험에 나와요. 넓은 의미에 또 토합, 수합 나오는데 이런 건 잘 안 나와 사실. 흙막이, 동발이 요게 또 시험에 나와. 가설공사는 반드시 안전성과 작업성, 경제성이에요. 요 세 가지가. 다음 가설공사의 혹은 비계의 가설공사의 3요소, 또 다른 말로 비계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이게 답이야.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은 가설공사의 3요소에 포함되고 비계의 3요소에 포함된다.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그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할 때 공사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라 그랬잖아. 어디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혹은 지도원장이고 요사안의 지사장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의 장이에요. 집안이에요. 땅이 꺼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집안의 안전성. 이건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사 계획 안전성. 그 다음에 건설설비 산업안전보건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천만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안전관리자가 많이 필요한 걸 여기서 다시 증명을 할 겁니다. 네 번째는 유해위험 건설 재료의 취급.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지. 물리적이니 화학적이니 역학적이니 기적 성질 이야기도 조금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여기서 몇 문제 나오냐? 여기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합해서 한 4문제 정도 포함해서 나오고 또 1장이 2장이 적용되고 지금까지 했던 5개 과목의 복습장이 바로 6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집안이에요. 집안의 안정성이가 건설공사를 하다면 재해가 있어. 우리 이거는 재해는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적과 물적 손실을 가져와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3일 기준해가 3일 이상이면 산업재해요. 3일 미만이면 무재해라 그랬어. 그래서 3일을 기억하고요. 그러면 건설공사에 왜 이런 재해가 많이 일어나냐 하면 작업 환경의 특수성,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똑같지 않다. 작업 자체도 위험해서 비계에 올라가야 되고 임시방편이 나왔어. 셋째, 공사 계획이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계획 자체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 건설공사예요. 근로자가요. 유동성이에요.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는 지금 한국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뭐 그게 나쁜 거냐.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보고에서 얘기했지만은 외국 사람 좀 시켜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됐어요. 근데 너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고용의 불안정이에요. 그래서 건설공사는요. 옛날 뭐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고요. 뭐 사오정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래 너무 오래 일하나 보는데 어쨌든 건설 현장에 고용이 불안정해요. 신공법, 신기술, 안전기술에 대한 것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해. 가장 문제예요. 안전에는 의식이 부족해요. 의식이 안 돼.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대통령부터 안전 강조하지만 사실 안전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왜 해야 돼.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벌려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럼 시험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 중 건설공사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 기술이 부족하다 그런데 모든 면에 신공법 신기술이 우수하다고 이래 나와. 그럼 이게 답이야. 몇 번 들어요? 3번도 들어있고 이거 한 개 또 묘하게 2번에 있어요. 이거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문제 중에 한 개 됐죠? 그 천천히 한다 그랬죠. 여기 이 장은. 그 다음 건설지의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안 해요. 이거는 안 하고 그냥 할 거예요. 이거 뜻만 해요. 추락은 뭐예요? 사람이 비계나 사다리나 어디라도 떨어지면 추락. 법적으로는 2m 이상 높은 작업.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소 작업. 전도는 뭐라 그랬어? 넘어지는 거. 낙하비는 물체가 주체가 사람이 맞는 거. 충돌은 사람이 주체가 돼 막는 거. 협창은 롤러 같은 게 끼이는 거, 눌리는 거 이런 거예요. 나머지 안 해요. 여기는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건설재해 방지 대책은요. 설계부터 적산 등의 안전대책이 필요하죠. 안전대책은 뭘 하라고 항상 제가 3위를 하라고 그랬죠. 3위는 뭐라 그랬어? 교육과, 기술과, 동료를 가지고 규제, 관리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하기 위해 첫째는 공기 공정에 적정하여 너무 빨리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돼요. 안전보건 경비에 적정 기준을 설정하고 적정한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할 때 적정을 해야 되고 설계사, 적산 담당 기술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시험은 안 나와. 요 안전보건 교육을 복습하려고 그래. 단계별은요 우리가 안전교육 지식교육과 뭐가 있어요? 기능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태도교육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교육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비주얼 모니터링이 태도교육에 적합하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6과목은 복습하는 장이라고 했어요. 요 또 안전보건교육은요, 우리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첫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두 번째,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채용심의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었고, 특히 5번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업 종사자의 안전교육이 있어요. 특히 건설업 종사자에게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만이 지금은 건설업에 투여할 수 있는, 꼭 기억하고, 요 내용은 기억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가기 전에요. 이거는 사실 뒤에 이제 비계에 나와야 되겠지만 바쁘니까 앞에서 이제 합격 예측을 만들었어요. 직접 가설비. 그러니까 뭐냐 그랬어요. 이거 직접 가설,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공사비가 직접 가설비. 그럼 이게 규준틀, 비계 발판, 건축물 보양설비, 양중 운반 타설 설비, 안전시설 중 낙하물 방지.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냅니다. 다음 중 직접 가설비가 아닌 것은 이 중에 하나 찾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흙의 단립구조라는데 흙의 모양이 있잖아요. 자갈은 어떻고 모래가 어떻고 이런 것인데 실제 이런 것은 우리 별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집안조사를 이제 땅을 이제 조사해야 되죠. 하다 보면 NOx 보링 주상도, 지하수의 토질 시험 자료, TCR, RQD, N값 등인데 실제 여기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이 없어요. 요만한 보링이라는 것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땅을 짚어보고 이런 방법으로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상세하게 이제 뒤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접 건물을 답사 자료 항목 안 해요. 인접 매설물 현황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공사할 때 어느 걸 조사해야 되냐 그러면 뭐 상하 수도도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 관로, 송유관, 통신 케이블, 지하철 해야 된다 정도죠. 굳이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집안의 내력도 역시 마찬가지고 집안의 허용 응력도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집안의 허용 응력도 역시 지나가죠. 요거 이제 알아야 돼. 아까 뭐 했어요? 직접 가설비 했어요. 직접적이 필요한 거 규준특을 필요했죠. 그 다음에 공통 가설비,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설 건물비예요. 아까 직접 가설비가 아닌 것은 답이 뭐야? 가설 건물비 되겠죠. 공통 가설비가 아닌 것은 그럼 규준특 이렇게 맞히면 되겠습니다. 정리, 청소비, 준비비도 있어요. 대지 측량, 정리 이런 것도 간접적인 역할, 공통 가설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기계기구비, 동력, 용수, 강열비도 포함이 될 거고요. 운반비, 시험 조사비 등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가끔씩 나왔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 더 많이 집안을 조사할 때는 첫 번째는 반드시 사전 조사해야 돼요. 사전에 가가지고요. 사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차를 들어 이런 것부터 하는 사전 조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비 조사를 하고 세 번째 본 조사를 드디어 합니다. 혹시 더 할 수 있다면 추가 조사. 다음 중 집안의 조사 순서가 맞게 된 것은 해가 2번 들어가 있는 게 하나, 4번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다. 됐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잘 나와요. 이건 이제 법규는데 흑어 전단 강도라고 하는데 누가 만든 이놈 대단한 놈 같아요. 쿨롱이라는 아이가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쿨롱의 법칙이라 만들어 놨습니다. 쿨롱의 법칙은요. 타우는 C 플러스 델타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중 흑어 전단 강도 공식이 맞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이거 찾으면 돼. 특별한 게 없어요. 쉬울까요? 그럼 흑어 전단 공식 찾으라고. 이게 뭐야? 3번으로 들어가 있어. C는 접착력을 의미하고 델타는 수직응력을 의미하고 파이는 마찰가격. 그 다음에 델타 탄젠트 세타는 무슨 이거는 델타라고 하면 시그마라고 오히려 이거에 더 맞겠네요. 그죠? 이거는 타오니까 시그마는 탄젠트 세타 마찰.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알아둘 것은 하여튼 요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나 전단 강도라는 것은 강도라는 말은 누지르는 건데 전단 강도를 이래서 원래 뭐예요? 잘라내는 걸 전단 강도라고 하죠. 역학적선은 기초의 극한 지점을 알 수 있고요. 기초의 하중 흑어 전단 강도 이상이면 흑은 붕괴되고 기초는 침하된다 근데 다 몰랐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쿨롱의 법칙이라고 알면 되겠어요. 쿨롱의 법칙 꼭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타오는 시그마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됐지만 별 의미가 없고 모래일 때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바로 C를 플러스하지 않고 바로 시그마 탄젠트 센터를 하고 점토일 때는 또 그냥 같다 이러는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쿨롱의 법칙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이거는 2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다음 중 쿨롱의 법칙이 맞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투수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물의 그 압력은 그냥 삼투압이라 흙하고 물하고 섞어 있을 때 압력을 투수압이라 그러죠. 뭐 이거는 극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밀치마식 지배한다.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집안 조사에 토질 정수 방법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건설 집안의 특성에 대하여 뭐 사무소의 설계, 심의, 구청의 건축심 이런 것도 참고 사항이지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수유량이라는 건데 드리시 법칙에 의해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침수유량에는요 투수계수 곱하기 수도기의 단면적이 어쩌다 지금도 이거 하나 나올까 말까 하지 특별히 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아둘 게 있어요. 투수계수는 불교관 신을 다 몰라도 좋고 일반적으로 투수성과 관계 있는 공법에는 뭔지 몰라도 돼요. 웰포인트 공법과 샌드 드로잉 공법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알면 돼요. 웰포인트 공법과 샌드 드로잉 공법은 수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 흙의 모양이 벌집으로 된 것은 뭐 이렇게 붕소구조를 이랬다. 이것도 필요 없고 요거 알아야 돼. 지하 탐사법. 땅을 탐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털을 파보는 방법이 있고요. 퉁퉁퉁퉁 짚어보는 방법이 있고 물리적인 탐사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아야 돼요. 집안의 조사 필요성이에요. 제목이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겠지만 사실은 늦게 나와야만 해요. 합격 예측이 나가고 여러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집안의 조사의 필요성, 구조물에 적합한 기초 형식이나 근육 깊이를 결정, 몇 미터의 파일을 박아야 될 것이, 어떤 기초로 집을 줘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기초 집안의 조건과 특성에 적합한 시공 방법을 해야 돼요. 아직 모르죠. 샌드드레일 공법을 할 건가, 웰포인트 공법을 할 건가 이런 것도 적용이 되죠. 토지력 공학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잠재적인 집안에 문제되는 평가와 대책 수립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수요 및 피압 수요 연파.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집안의 조사 필요성이 아닌 것이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집안 조사 단계인데요. 조례조사, 현지답사, 뭐 물리적 탐사인데 여기서 이게 했잖아 아까. 집안 조사 첫 번째 예비조사, 차가저가 들어가 이런 거. 두 번째 뭐요? 바로 여기 예비조사 했는데 예비조사, 자료조사, 현지조사, 물리적 탐사 이게 본조사 사실 이게 순서대 이게 예비조사라 그러지 말고 집안조사 단계는 자료조사, 현지답사, 물리적 탐사, 본조사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머지는 몰랐는데 물리적 탐사법에는 탄성파 탐성법과 전기 비저항법이 있다는 거 요만만 꼭 기억합니다. 또 본조사 방법 보링, 구멍 뚫어가는 방법과 사운딩하는 방법이 있다. 아직까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예비조사 항목 안 해요. 그 다음에 본조사 방법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본조사 방법 이런 것도 다 그냥 지나가면 예민비라는 말이에요. 예민. 이거는 뭐 예민하다는 말. 그러면 흙어 이김에 약해지는 점토를 표시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긴 시료의 강도분의 자연 시료의 강도의 차이점이에요. 예민비라는 것은. 그 예민비가 뭐냐면 요것만 알면 돼. 우리 시험에는 뭐 하냐. 그냥 이긴 시료 강도분의 자연 시료 강도를 나타내는 게 예민비다. 또 말로 하면 흙의 이김에 따라 점토가 점점 어떻게 물이 포함되니까 약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예민비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또 아직 간극비에 뒤에 나오니까 거기 보면 되겠고요. 면모 구조 안 해요. 예민비를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민비를 알았는데 간극비, 함수비, 포합이에요. 시험에 출제된다. 일반적으로요. 토립자라는 것은요. 공기와 물, 흙입자가 모두 섞여 있는 걸 토립자라고 그래요. 토립자의 간극으로 구성되는데 간극을 또 뭐냐. 간극은 공기와 물이에요. 전체가 다 흙이거든요. 간극은 물 또는 공기의 가스로 간극비, 함수비, 포합이여 산치로 공수는 다음과 같다는데 꼭 기억합니다. 토립자의 용적분이 간극의 용적이에요. 함수비는 중량분의 중량이에요. 함수는 중량. 그 다음에 뭐야? 간극은 용적이에요. 그 다음에 포합비는 간극의 용적분의 물의 용적. 이거는 어떻게 한 나와? 예민비, 간극비, 함수비, 포합비 중 틀린 것은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은. 됐죠? 그러면 지금 꼭이라는 말을 두 번밖에 안 썼어 아직도. 그 다음에 이제 투수계수예요. 여기는 이제 투수계수가 뭐냐 하면 물이 어떻게 하면 잘 흐르느냐 이런 거죠. 여기 뭐 표 4층은 뭐예요? 모래예요. 점토는 모래가 아닌 흙을 점토라 그러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투수계수는 4층은 어떻게 해? 모래에 물 넣어보면 쫙 흘러가니까 잘 때 커. 점토층은 당연히 작아. 안밀성은 어떻게 해? 4층은 없죠. 점토는 당연히 꽉꽉 잘 때 있죠. 그 다음 건조 수축이 가소성이 없고 있고 수축이 어렵고 수축이 용이하답니다. 그 다음 안밀
흑어 간극이 감소하는 성질.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간극비, 함수비, 포화비, 또 뭐 하나 더 한다면 예민비까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조사 방법은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짚어보기보다는 보링이에요. 보링은 흙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는 겁니다. 이 보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방법에서, 집안조사 방법에서. 그래서 우리 과목 자체도 집안의 안전성이지만 보링에 대해서는요,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